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어제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차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7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가량 상승했습니다. 69,45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1.34% 상승한 3,39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의 경우는 587달러, 솔라나의 경우는 179달러, XRP의 경우는 0.59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8%,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7% 나타내고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얼마 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30만 3천 개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20만 개와 비교하였을 때 아주 크게 상회를 한 것인데 실업률은 3.8%로 2월 3.9%보다 소폭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미 물가 상승률 지표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뜨거운 고용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고용 지표가 나온 가운데 금리 인하 보류가 아닌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미 연준 인사의 발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연준 내에서 최근에 물가 지표를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튀는 수치로 볼 것인지 물가 재상승의 시그널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 고용이 시장 전망을 크게 뛰어넘은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 금리 인상의 발언을 한 연준 인사는 미셸 보우먼 연준 인사로 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싱크탱크 맨해튼 인스티튜트 주최 행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추거나 반등을 한다면 향후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추가로 높여야 될 필요성이 생길 위험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보우먼 이사는 이에 대해서 나의 경제 전망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이 보우먼 이사는 이어서 기준금리를 너무 이르게 또는 너무 빨리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 반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우먼 이사의 경우는 연준 구성원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앞서 보우먼 이사와 함께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한다라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는데 한편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는 댈러스 연은의 로리 로건 총재의 경우는 이날 현재 위험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한다라며 경제가 어떤 경로에 있는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한편 월가에서는 이러한 이사들의 언급에 대해서 경제 데이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연준의 의사소통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의 확률이 95.2%로 보고 있으며 6월의 경우는 금리 동결이 46%, 0.25%포인트 인하는 50.8%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 이사의 이러한 발언들이 이어짐에도 시장은 여전히 6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7월과 9월 역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데 이전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는 견해를 통해서 사실상 시간의 문제이지 확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월가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금리와 관련하여 견해를 내비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가 없다라면 굉장히 놀랄 것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골드만 연준 인하 안 하면 매우 놀랄 것이다. 3회 인하 전망 고수하고 있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월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수석 경제학자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는 전일 일부 연준 인사가 제기한 올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배치되는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골드만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는 미국 경제방송 CNBC
뉴스에 출연해서 만약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라면 나는 매우 놀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여전히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분석을 하고 첫 금리 인하의 시점은 경제 지표에 달려 있지만 인하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하치우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강세를 보이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낙관적인 골디락스 시나리오를 아직 믿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금리 인하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연 올해 금리 인하의 시즌을 처음 맞은 이 비트코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죠. 이 센티멘트의 경우는 이 100개에서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가 지난 3개월 동안 총 31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면서 이 반감기를 앞두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이 패턴의 경우는 강세 신호라고 간주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 비트코인의 가격 관련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달러 약세 시 비트코인 기준 1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의 반등세 꺾이나 달러 약세 시 비트코인 15만 달러 돌파 가능하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의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 제이미 쿠츠의 경우는 엑스닷컴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최근 거시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역풍에 직면했다.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 글로벌 M2 통화 공급 달러와 가치 등의 비트코인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하면서 거시 환경이 바뀔 때까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약세를 지속할 수 있겠지만 자산 배분 측면에서 볼 때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 언제 달러 가치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때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한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추세 반전 신호 또한 임박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4주 동안 2021년 주기 최고치 부근에 머물러 있다라고 암호화폐 트레이더 단크립토 트레이드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 가격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비트코인 방향성을 확립하기 전까지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박스권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박스권 움직임이 트레이더를 실망시키긴 하지만 하락폭이 얕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가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QCP 캐피털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주말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 및 2025년 만기 예정인 비트코인 선물 콜 옵션에 대해 시장 수요 지속으로 주말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언급 또한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버 케빈 스벤슨의 경우는 강세장에 근접했다라면서 낙관론에 힘을 실게 되는데, 이 코인베이스의 BTC 대 USD 일봉 차트 기준 각 상대 강도 지수 RSI가 강세 다이버전스, 즉 추세 반전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머지않아 지난 3월에 고점인 73,8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이제 이틀 전부터 소폭 상승세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상승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모멘텀 자체가 회복되는 듯한 모습,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았을 때 반감기 전 하락, 그리고 반감기 이후 2-3개월 정도 하락 추세, 약세 추세가 지속이 되었지만 과거 반감기 패턴을 모조리 부셔버리는 모습을 현재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5월 현물 ETF 승인을 앞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의 가격 관련하여서 아주 긍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플리프닝이 일어날 것이며 현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는데, 이제 플리프닝이 무엇인지, 어떠한 근거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일지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플리프닝 저점 매수 기회인가? 미 SEC 결국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하게
시작이 될 것이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핀볼드는 이더리움 애호가들이 플리프닝, 즉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미래에 가장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플리프닝이라고 합니다. 이 플리프닝이라고 부르는 이 3년 만의 최저 이더리움 대 BTC 페어 가격은 이더리움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플리프닝 이벤트는 더 나은 경제 펀더멘탈과 수요로 인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 뒷받침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핀볼드는 역사적으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0.04880 가격대를 넘을 때마다 더 높은 곳으로 랠리를 펼쳤다. 또한 현재 수준은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에 대한 주요 지지선으로 이 수준을 돌파한 후에 가격 급등을 촉발했다.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더리움이 비슷한 가격대에 도달한 후에 비트코인에 반등했던 과거 사례를 들며 저점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다. 플리프닝 이벤트는 2017년 4월, 2017년 11월, 2021년 5월, 2022년 6월에 발생을 했다. 당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은 200%까지 상승하며 이더리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은 이더리움 ETF 관련 승인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 관련해서 이제 왈가왈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상승분은 약 25%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았던 것을 이제 바라본다면 확실히 비트코인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5월 ETF 현물 ETF 승인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의 소폭 상승의 영향일까요? 이 그리드 75포인트에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78포인트로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2023년부터 쉼없이 올라온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특히나 1억 달성을 보며 몰렸던 신규 투자자들은 상당 부분 물렸죠. 이 단기 투자자들 상당수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라는 것이 얼마 전 크립토컨트의 SOPR 지표를 통해서 여실히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절감하는 점은 코인은 기술적인 이슈보다 심리적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비트코인 20만 불 간다라는 이야기나 상승장에서의 폭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당장 불안감이 더 큰 겁니다. 이 공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상승하는 비트코인을 보며 좀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포모에 쫓기듯 매수하고 조정이 오고 이 조정에 팝니다. 그러다 재상승하는 코인을 매수하고 다시 패닉셀을 반복하죠. 그렇게 시드는 어느샌가 녹아버리게 됩니다. 정작 진짜 상승할 때는 매수를 못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가장 확실한 대응 전략은 무대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간 줄어든 거래량이 이걸 증명합니다. 불확실하니까 두고 보자라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거죠. 한때 알트코인에도 하루 1조에서 2조의 거래량이 찍혔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상승을 제대로 올라타는 투자자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관망할 때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이가 막대한 수익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 안에 머무르라 라는 월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실현해야 될 때가 현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할 때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아무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제 조정이 또 오겠지, 조정 오면은 상승하는 이제 매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 더 상승하고, 이제는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 더 조정 오면은 타야겠다 하면은 더 상승합니다. 탑승해 버릴 시기를 주지 않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이를 위해서는 절대로